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수글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부수글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람이 발을 이용해서 걷고 뛰는 것과 관련된 부수글자들을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람이 발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어디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멈추고 서는 것과 관련된 부수글자 5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수글자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부수글자는 총 5개입니다. 그래서 그 5개의 글자를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있는 3개의 글자가 사람이 어딘가에 도착을 하고 멈추고 서는 것과 관련된 글자고, 앞에 있는 2개의 글자가 발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그러지다 천입니다. 이 어그러지다 천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글자의 좌측은 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사람의 왼발을 나타내는 왼발파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왼발파. 자, 그리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사람의 오른발을 나타내는 오른발과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왼발과 오른발을 나타내는 글자를 2개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왼발과 오른발이 결합해서 어그러지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발과 오른발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서 있는 거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그러지다는 뭐냐? 어그러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그러지다 하면 뭔가 어떤 물체가 찌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그러지다는 것은 뭐냐면 왼발과 오른발이 어긋나다라는 거예요. 어긋나다. 여기서 말하는 어긋나다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발과 오른발이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깡총 뛰는 거죠. 그리고 어긋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교차해 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발을 이용해서 걸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게. 어그러지다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발을 이용해서 발이 움직일 때 어긋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변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자의 서체변화를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글자의 왼쪽 부분에 있는 게 이전 서체입니다. 지금의 서체보다 이전 서체인데, 이전 서체를 보시면 그 모양이 미술에서 데칼코마니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왼발과 오른발을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왼발과 오른발이 걸어 다닐 때 그 어긋나는 것을 나타내서 어그러지다 천이라는 글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그러지다 천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수효효, 사귀다효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수효라는 뜻도 있고 사귀다라는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효는 우리가 수를 셀 때 수효라고 하죠. 바로 그 수예요, 수. 아시겠죠? 자, 근데 재밌게도 이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럼 어떠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냐? 이것은 산가지라는 것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산가지. 자, 산가지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가지는 뭐냐? 자,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산가지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면 어떤 통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막대들이 있죠. 나무 막대들. 바로 저 나무 막대가 산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산가지. 그래서 저게 뭐냐면, 우리가 수를 셀 때, 많은 수를 셀 때, 1부터 100까지를 셀 때, 1 해가지고 99, 100 이렇게 세는 것보다 1부터 10까지를 10번 세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를 셀 때, 큰 수를 셀 때 1부터 10까지를 센 다음에 저 나무까지 하나를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부터 10을 세고 다시 하나를 딱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 해서 그 나무까지 10개 쌓이면 100개가 되는 거죠. 100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큰 수를 셀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산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게 그런 산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산가지를 이렇게 걸터놓은 겁니다. 걸터놓은 거. 걸터놨기 때문에 저 모양, 저 걸터놓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X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 위아래로 이렇게 X표가 된 거예요. X표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산가지의 모양을 본떠서 수요라는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가지가 수를 셀 때, 수요를 셀 때 쓰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래서 수요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글자는 사귀다의 뜻도 있어요. 사귀다. 사귀다의 뜻은 그럼 뭐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귈 때 서로 오고 가면서 사람이 발걸음을
오고 가면서 서로 오고 가면서 사귄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X표 두 개로 표현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것의 윗부분의 X는 사람의 손이고 또 아랫부분의 손도 사람의 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손과 내 손이 맞잡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맞잡고 사귀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X는 오른손 우에 변형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사귀다의 뜻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글자에는 또 아주 재밌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괘라는 뜻도 있어요. 점괘. 점괘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점을 칠 때 나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뽑아서 치는 점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점을 칠 때 그 나무 막대,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그 나무 막대와 산가지와 그 모양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것이 점괘를 사용할 때 쓰는 그 나무 막대라고 같이 사용했던 거예요. 같이 이렇게 혼동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그런 점괘를 뜻하기도 하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효, 사귀다 효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이르다지라는 글자입니다. 이르다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르다는 어떠한 목적지에 이르다, 다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뜻의 글자인데, 이 글자는 지사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이르다지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예요. 서체 변화를 보시면 가장 왼쪽이 이 글자의 초기 모양인데, 그 초기 모양을 보는 순간 저게 어떤 모양 같으세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뭐냐면 가장 밑에 있는 가로 획은 그 땅입니다. 땅이고 그 윗부분은 뭐냐? 화살이에요. 즉 화살이 날아와서 땅에 탁 꽂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저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화살이 멀리 쭉 날아와서 땅에 이르른 것, 땅에 떨어진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르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굉장히 유행이었던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아시죠? 그거는 이렇게 그 새총으로 그 앵그리버드를 날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부시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앵그리버드가 휘 날아가서 목적지에 딱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아주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앵그리버드를 연상하시거나 아니면 화살이 하늘 높이 쭉 날아올라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르다지라는 글자를 배웠고, 다음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그치는 것 또는 멈추는 것을 나타내는 그치다 간이라는 글자입니다. 그치다 간. 자, 이 그치다 간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럼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그치다 뜻을 가진 그치다 간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을 딱 보시면 한자를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것은 하늘에 떠있는 해를 가리키는 해일이라는 글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해일이라는 글자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글자냐? 이 글자는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 눈목이라는 부수 글자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눈목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 모양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눈목이라는 글자의 본래 모양인데, 이 글자가 결합을 하면서 가로획 하나가 생략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 눈목이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그럼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그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글자예요. 그럼 어떤 글자냐? 이것은 뒤에서 배울 글자이긴 한데, 이것은 변하다 화라는 글자입니다. 변하다 화. 뭔가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 쓰는 그 화자가 있어요. 그 화가 바로 이 글자예요. 자, 그럼 이 변하다 화라는 글자의 본래 모양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바로 변화하다 화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결합을 하면서 그 모양이 저렇게 변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눈목이라는 글자와 변화하다의 뜻의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눈과 변화하다가 결합해서 그치다의 뜻의 글자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눈과 변화하다가 결합해서 그치다 또는 머무르다의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눈과 변화하다가 결합해서 그치다 또는 머무르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눈목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 바로 사람의 시선입니다. 시선. 자, 시선인데 그 시선이 변화한 거예요. 왜 변화했냐?
어떠한 정말 사람의 시선, 주목을 끄는 어떠한 시선을 끄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사건이 뭔가 어딘가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길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나의 시선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선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선이 변화한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어떻게 뜻이 그치다가 됐냐? 이것은 나의 시선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다가 시선이 딴 데로 가죠. 그럼 이거 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멈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치다, 멈추다의 뜻이 된 거예요. 그게 재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무르거나 다른 곳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행동은, 기존에 하던 행동은 멈춰지게 된다, 그쳐지게 된다라고 해서 그치다의 뜻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선을 돌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돌아가서 다른 곳으로 머무르다 해서 머무르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치다, 간까지 살펴봤고, 자,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인데, 이것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서다립이라는 글자입니다. 서다립. 서다립이라는 이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상형의 원리라는 것이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뜬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을 본떴나 살펴보기 위해서, 자,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의 서체를 보시면 가장 왼쪽 부분이 이 글자의 초기 모양이에요. 초기 모양을 보는 순간 서다립이라는 글자가 딱 바로 연상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글자는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글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 뭘 배웠었죠? 그렇죠. 어그러지다 천이라는 글자를 배웠었죠. 이 어그러지다 천이라는 글자는 왼발과 오른발의 모양을 결합해 놓은 글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왼발과 오른발이 다리를 움직일 때 어그러지는 것을 나타내서 어그러지다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수요효, 사귀다 효라는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이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산가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유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 이렇게 X자로 교차해 가면서 오고 가면서 사귄다라고 해서 사귀다의 뜻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손과 손이 맞잡은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 글자는 점괘라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글자는 이르다지라는 글자였는데, 이 이르다지라는 글자는 화살이 멀리 날아와서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담은 글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땅에 이르다라는 그런 뜻의 글자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글자로는 우리가 그치다 간을 배웠습니다. 이 그치다 간이라는 글자는 우리의 시선이 변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변한 것을 담아놓은 글자인데, 이 글자는 그렇게 변함에 따라, 시선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그 전에 하고 있었던 그런 동작이나 행동들을 멈추다 해서 멈추는 것을 나타내서 그치다의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서다립이라는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 서다립이라는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이 글자는 사람이 땅에 딱 늠름하게 서 있는 그런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글자를 살펴봤는데, 자, 부술자 중에서 우리가 발을 이용해서 움직이거나 그리고 어딘가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멈추고 서는 것과 관련된 5개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술을 살펴봤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